안녕하세요. 가짜 마케터입니다. 여러분이 동네에 흔한 횟집을 열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때 횟집은 포차 형식이며 메뉴는 다른 횟집에서 파는 메뉴와 거의 동등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운 좋게 매출이 잘 나와 유명해지게 되면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금방 다른 횟집과 음식점이 하나둘 내 주변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에 밀려 시간이 갈수록 단골에게만 간신히 팔게 되고 배달 매출로 적자를 겨우 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까지 들어온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할 겁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며 결국 가게 오픈 때 매일 전화 왔던 그 마케팅 영업사원에게 1년 마케팅 패키지를 결제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똑똑한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며 결국 답은 브랜딩이었다며 마케팅 서적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의 해결책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누구나 마케팅을 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매출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위의 답들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는 좋은 마케팅 업체를 찾고 일부는 스스로의 공부에서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케팅의 제대로 된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전두엽에 신선한 충격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내 가게를 홍보하고 노출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생각하는 시점은 가게를 차리고 난 후 장사가 안 될 때가 아니라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예시를 든 횟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횟집도 어떤 입지에 자리 잡는지 그리고 주 타겟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원 근처에서 횟집을 차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점심 장사를 할 것인지 저녁 장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마케팅과 업장의 방향성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법원 직원과 법무법인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심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박리담의 형태로 상품을 깔아야 하고 그에 맞게 마케팅 또한 비슷한 결로 가야 합니다. 법원이 위치한 서초동으로 예시를 들어 키워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이 박터지는 서초동 맛집 같은 키워드를 잡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많이 검색하고 트래픽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키워드로는 홍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경쟁이 덜한 서초동 점심, 서초동 혼밥 같은 키워드를 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초동 맛집을 검색하는 타겟분들과 서초동 점심을 검색하는 타겟분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서초동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외지인들이고 기존과는 다른 뭔가 참신한 컨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검색이라는 행위 특성상 서초동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약속을 잡고 가기 전에 뭐 어떤 게 있나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평소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박리담의 횟집 매장이라면 서초동 맛집 같은 키워드는 업장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매우 큰 자본을 투입하는 프랜차이즈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결국 외지인이 아닌 서초동이 주 활동 지역인 사람은 서초동 점심으로 검색을 할 것이고 그에 맞게 메뉴 또한 든든한 밥 메뉴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메뉴에 변화를 준다든지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박리담회로 간다면 입지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번화가와 몇십 미터만 떨어져도 월세는 쭉쭉 내려가기에 주위에 비슷한 점심 식사집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손님이 빼앗기는 상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월세가 비교적 싼 입지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다만 싼 월세 상가에 들어간 만큼 빠진 돈은 마케팅에 투자되어야겠죠. 반대로 저녁 장사를 한다면 전략이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법원 근처는 단순 직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에 퇴근 후 중요 임무를 접대하거나 많은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된 곳을 가고 싶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을 노린다면 여기에 모든 전략을 맞춰야 합니다. 업장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테이블 간격이 넓어야 하고 한정된 인원 수만 받는 고급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또한 그에 걸맞게 가야 합니다. 인스타 릴스가 좋다고 들어서 업종과 타겟 상관없이 무작정 값비싼 인플루언서를 초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이런 고급스러운 횟감을 파는 집에서 인스타그램 릴스에 맛집 정보 같은 예능스러운 편집을 한 곳이 어울릴까요? 바이럴은 하더라도 잔잔하게만 가져가고 자사의 인스타 계정이나 블로그 계정을 운영하면서 주로 브랜딩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전략입니다. 물고기를 노량진에서 새벽에 어떻게 공수하고 쌀은 고시이카리를 쓰는지 오대쌀을 쓰는지 이천쌀을 쓰는지 반찬은 어떤 나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쓰는지 등 잠재 고객에게 과정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또한 상품의 일부분이 되어 잠재 고객은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도 결국 만족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고급 횟집을 소비하는 타겟은 아무리 법원 근처라도 한정적이기에 재방문율을 급격하게 높이는 재방문 시 할인 이벤트라든지 지인을 데리고 재방문을 하면 할인을 해준다든지의 전략으로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맞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어떻게 동네에서 장사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1등을 하더라도 가게를 안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일까요? 결국 제가 앞서 말한 맛, 서비스, 인테리어, 입지, 전략이라는 요식업의 본질과 마케팅이라는 두 개가 합쳐져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둘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본질과 마케팅이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매출이라는 성과가 나는 것입니다. 본질과 마케팅 중 하나만 가지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본질이 뛰어나니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케팅만 하면 개떡상할 거야 생각하지만 본질이 쓰레기라면 반짝 떴다가 손님들이 재방문을 안 해서 점점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물론 가끔 외발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오래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같은 외부 요인으로 자전거가 평지가 아닌 산길, 빗길, 눈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두 개의 바퀴를 적재적
적재적소에 잘 갈아 끼고 관리한다면 어느 지형을 만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새로 업장을 오픈하면 불티나게 전화오는 영업사원의 마케팅 패키지를 통해서 딸깍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마케팅업체 영업사원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전략에서부터 작게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까지 마케팅 또한 업주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깊은 통찰이 있고 난 다음에야 마케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 대행사는 그저 대행을 해주는 것뿐이지 방향타는 여러분이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니 다음에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가짜 마케터였습니다.